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화민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하는 첫 번째 디딤 영상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지금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무척 긴장이 되는데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과학의 탐구 방법입니다.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어떤 탐구 방법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들이 법칙이 되어 가는지가 오늘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탐구 방법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먼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줄여서 귀납법이라고도 불러요. 귀납법. 네. 이 귀납법에서는 관찰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아니면 경향성을 가지고 이론이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기 어려운 주제에 이러한 귀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생태를 관찰한다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연구, 그리고 우리가 직접 조작을 하기 어려운 연구, 생명과학에선 대표적으로 진화론을 들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주제들을 탐구할 때 귀납적 탐구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귀납적 탐구 방법의 진행 순서는 일단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찰할 것인지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관찰 주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의 방법과 절차를 고안하고요. 이러한 방법에 따라서 관찰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 모아진 관찰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는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줄여서 연역법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연역법은 귀납법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잠정적인 답인 가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생겼을 때 이 궁금한 점에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만듭니다. 아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 바로 연역법이 되겠습니다. 자, 연역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단 자연을 관찰하면서 뭔가 궁금한 점이 생겨요. 문제가 인식이 되면 이 문제의 잠정적인 결론, 즉 가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 방법을 구상합니다.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변인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운 가설이 정확하게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설과 관계없는 나머지 요인들을 적절하게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이 찌는 건 밥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면 밥 말고 나머지 것들은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밥을 줄여본다던가 아니면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밥 양을 늘려본다던가 이런 탐구가 필요한 거죠. 밥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잠도 적게 자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살이 쪘었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인 통제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탐구를 수행하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분석해내는 거죠. 아하, 밥을 양을 줄였더니 몸무게가 줄었구나. 혹은 밥량을 줄였어도 몸무게가 줄지 않는구나. 라는 식의 결론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결론과 가설을 비교해 봐서 내 가설이 맞다면 이 가설을 일반화시키면 됩니다. 아하, 다음에도 내 몸무게가 늘어나면 밥을 줄여보아야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결론과 가설이 맞지 않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설을 수정해야 되겠죠. 어라? 밥 때문이 아닌가 봐. 그러면 간식을 줄여볼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가설을 수정한 다음 다시 탐구를 설계하고 적절하게 변인을 통제한 다음 탐구를 수행하고 다시 결과를 분석해서 결론을 냅니다. 다시 가설과 비교해보고 또다시 가설이 틀렸다면 다시 가설을 수정하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결국 가설을 확인하고 검증해서 일반화로 가는 과정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의 이해도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오늘은 간단해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영상을 보고 오시면 수업 시간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3가지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꼭 3가지 아니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 찾아오시기 바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디딤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